페이지하고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 자, 일단은 다 아는 사람들 검사는 뭐야 이거? 근거가 작성한 게 다 뭔가 한 50% 정도만 작성된 것 같아. 반만 작성된 것 같아. 아쉽네요. 그래서 이게 개성을 있어. 여기는 아왜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 검은색 공식까지 갔다. 뭔 소리냐, 꺼라. 맛이 턱 들어오는데 진동도 안 하고. 와. 너 왜 이렇게 하다 말하냐? 기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게 답 아니겠지. 삽입부 제외하고도 관계절도 있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어 표시는 아무것도 표시 안 돼. 문수는 왜 여태까지 못했어? 단어 하는데 시간이 단어를 1시간이나 했어? 수업 들어와서 단어 마저 외우다가 시간이 제대로 활용 못해. 1시간 동안 단어 테스트랑 데일리 테스트를 볼 분량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확인 좀 해봅시다. 자,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니까 연휴 끝나고 지금 처음 보는 건가? 맞지? 어떻게 저기 수금 좀 많이 했습니까? 수금 많이 했냐? 수금? 조딩들은 얼마씩 받으려나? 승민이 이번에 수금 얼마 되냐? 70? 그래? 많이 받았네. 재주있네. 오씨, 요새 액수가 다르네. 액수가. 원혁이는 얼마 받았냐?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네. 왜? 아, 저 이번에 아무것도 안 받았죠.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지. 저기 뭐야, 지원이는? 저 15만 원. 좀 격차가 좀 많이 나네. 지환이는? 40만 원. 그래? 문수는? 20만 원. 그래? 여기 준혁이.
심한. 그래? 다 옳지 비슷비슷하네. 야, 씨. 그래도 너네는 수입이 있잖아. 나는 나가기만 했어. 나는. 이게 제 나이대가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요. 위아래로 다 줘야 돼요. 위아래로. 이제 저기 뭐야. 장모님께 가서 세배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한 다음에 여기 용돈 있습니다. 용돈 드리고 조카들이 와서 나한테 세배하면은 뭐 저기 뭐 고모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하고 주고 양쪽으로 나가요. 양쪽으로. 아들 거. 네. 어? 아들 거. 그거는 제 돈이 아니에요. 와이프 돈이죠. 그리고 아들내미가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냐 10살짜리인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그냥 타격만 있습니다. 타격만. 자 아무튼 보자. 재준이 이거 숙제 안 된 건 뭐예요? 이거 뭐 해석이 안 돼 있다고 써 있는데. 그걸 안 넣어. 톡톡을. 무슨 뭐 2번이면 오래 가긴 했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 2주 전 금요일 날 숙제 안 된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난리치고 이제 숙제 잘해와라. 내가 아마 다음 주까지라고 했었나? 언제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안 된 거는 다 하고 가야지. 자 봅시다.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데일리 테스트 강사할 때마다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 지금 너무나도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대부분의 근거는요 다 반쪽짜리거나 반쪽도 안 되는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못 쓰면요 올해 어법에서 또 틀릴 거예요. 또 틀릴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알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단은 feel 뒤에 sadly 아니라 sad다. 너무 쉽죠 이거는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온다. 형용사 보어 온다.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 이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지금 얘가 이 which 이하가 오랑우탄을 수식하는 건지 애니멀즈를 수식하는 건지 이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애니멀즈를 수식하는 거면은 R가 되는 거고 오랑우탄을 수식하면 EG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수식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like 오랑우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예시잖아요. 예시. 그렇죠? 오랑우탄과 같은 동물들을 말하는 거니까 예시로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such as라든가 like라든가 이런 예시가 나왔을 때 그에 이어서 관계사가 나오면요 이 예시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그리고 문맥상 봤을 때 여기서 또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어떤 단서가 있냐면 their homes라고 나왔어요. their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동물의 집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도 동물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위치가 수식하는 거는 animals고 animals가 복수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에서는요 finding 나왔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렇죠? 그럼 뭘 써라? PP 써라. 그래서 found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해석으로요. 여기서 마이크로비즈가 미세 플라스틱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 some body washes and facial scrubs. 자, 그럼 몇몇 바디워시 제품들 그리고 facial scrubs 이런 제품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얼굴용 스크럽 제품. 여기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이야. 발견되는. 그래서 얘가 발견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발견되는 거니까 found로 써야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자면요. are tiny bits of plastic 이라고 나왔는데 얘도 방금 전이랑 비슷합니다. 플라스틱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조각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뒤를 봤을 때 1mm or smaller 그러니까 1mm 이하랍니다. 뭐가요? 당연히 그 조각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각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사절 내 수일치로 계속해서 출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넌티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있어야 되는 거 뭡니까?
도치예요. 도치. 알겠죠? 도치. 그래서 17세기까지 동사 주어 도치가 돼 있죠. glass windows가 주어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치에서 시험을 낼 수 있는 거 어법 문제에서 낼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 좀 필기 좀 해두죠. 도치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있는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 도치에서 출제할 수 있는 어법 문제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치 그 자체입니다. 도치 그 자체. 도치 그 자체가 뭔 말이냐면요. 지금 나넌틸이 나왔으면 도치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were라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glass windows라고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순서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는 거야. 주어인 glass windows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 were 이런 순서로 써놓고 밑줄 쳐놓는 거. 됐어? 그러니까 도치 자체로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넌틸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도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부정어 도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치에서 출제할 수 있는 어법 문제는요. 스위치 아니면 도치 자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앞을 보면은 17세기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를 보면은 윈도우즈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 했었습니다. 스위치는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대명사 관련된 걸로 제가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자, allergy symptoms라고 나왔는데 이걸 근거를 또 뭐라고 써놨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symptoms가 복수니까 도즈로 써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대부분. 이거는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전에 대명사 파트 한번 설명을 했었죠? 아마도? 그때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제기대명사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 일단 한 문장 내에서 말이 반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요. same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A랑 B랑 똑같다. A랑 B 비교하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뒤에서 관계사나 전명구가 수식해준다. 지금 전명구가 수식해주고 있죠. of the flu가. 그렇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시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얘를 받을 수 있는 명사형은요. symptoms랑 pollen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pollen은 단수형이고 symptoms는 복수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으로서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자, 꽃가루에 의해 유발되는 알러지 증상입니다. 이 알러지 증상이 뭐랑 똑같다? 플루에 의해서, 즉 감기에 의한 증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서 감기에 의한 증상, 꽃가루에 의한 증상 둘 다 증상이라는 말로서 받고 있기 때문에 symptoms를 받는 거구나 라는 멘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자마자 symptoms가 복수니까 도즈 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도즈가 된다. 자, 5번 보자면 자, 5번에서 이 부분을 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cause 나오면요, 니네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게 cause 목적어 투부정사거든.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로는 안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cause는 뭐뭐를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게다가 by의 목적격 나왔으니까 당연히 수동형을 써야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killed, killing하고 나왔는데 잘 봐봐. 여기 killed를 보면은요,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은요. 왜 동사 자리가 아니냐? 앞에 일단 investigated 동사 나왔고요. 이어서 which 절에 이어서 was caused 동사 나왔어요. 지금 동사가 두 개 나왔고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which입니다. 그럼 여기를 만약에 동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와 얘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and가 있든 뭐가 있든. 근데 없어요. 콤마는 접속사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앞에 이렇게 콤마 나와 있고 동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동명사 쓰면 분사 쓰면 되는 거야. 분사 구문. 알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killed의 문제는요. killed 쓸래 killing 쓸래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ing을 쓴다. 이제 해석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능수동 문제였으니까 해석으로 확인하자면 자, police investigated the cause of the car accident. 자, 경찰이 그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뭐에 의해 유발되느냐 그 사고가 by drunk driving 그러니까 음주운전이죠. 그리고 speeding 과속 이거에 의해서 유발됐답니다. 뭐가요? car accident가.
그래서 결국에는 4명의 사람을 죽인 거죠. 뭐가요? 그것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자동차 사고가요. 됐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어법상 맞다 틀리다. 틀려요. 왜? 얘네 둘 연결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접속사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르게 고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고쳤으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and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속사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 분사구문으로 써주는 겁니다. 날리고 ing로요. 만약에 주어가 서로 다르다면 주어는 냅둬야겠죠. 그래서 주어를 냅둔다고 쳐볼게. 그러면 ing 이렇게 써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 주어가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랑 똑같은 녀석이라 해볼게. 이 뒤에 있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절에서 어떤 명사랑 이 주어랑 똑같아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럼 둘이 똑같으면은 접속사와 대명사를 날려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애들, 위치나 후 같은 애들. 보통은 위치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됐어? 보통은 이 버전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돌아가서 보자면, wheelchair basketball 주어 나왔고 is played 동사 나왔어요. basketball은 농구니까 농구 입장에서는 시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쓴 거야. 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이어서 each team 주어 나왔고 consist 동사 나왔어. 자 근데 중간을 보시면요 접속사가 없이 콤마만 찍혀 있네요. 어떤 구조야? 요거죠. 됐어? 아까 말했지? 이거 틀리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에 ing 쓰면 된다고. 그래서 consist를 consisting으로 쓴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쓰고 싶다면은 each team 앞에다가 and 붙여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도 맞는 거야. and each team consists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와 같은 유형의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고2에서요. 특히 고2에서 정말 잘 나와요. 이게 왜 잘 나오는 줄 알아요? 왜냐면 문법 교재를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와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교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분사구문도 있죠, 접속사도 있죠, 관계대명사도 있죠, 여러 가지 문법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비교 분석해서 설명하는 문법 내용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요.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데일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우리 진도를 어디 나갈 차례인가? 보자. 동사의 시제까지 했었는데 시제는 그때 가볍게 하고 넘어갔었죠? 네, 시제 패스하고요. 조동사와 법이네요. 여기 좀 설명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책에 60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60페이지. 60페이지 피는데 일단 잠깐만 제가 긴 페이지로 좀 띄울게요. 조동사와 법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가정법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조동사랑 가정법에 대해서는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향후 어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너네가 고3 수준의 독해를 하려면요 이 특히 조동사의 해석 그리고 가정법에 대한 해석을 정말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동사부터 해볼게요. 조동사. 자, 내가 조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한번 대답해볼까? 문수, 조동사가 뭐야? 메인 동사를 좀 도와주는 네네. 딱 이렇게 대답해요.
네. 조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조라는 게 한자로서 도울 조자거든요. 도울 조자. 그래서 우리가 왜 보조한다라는 말 쓰죠. 보조한다. 그 보조한다라고 할 때 그 조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이제 한자의 뜻풀이식은 뭐냐면요. 동사를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물어볼게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뭔데? 아니 조동사가 동사를 도와주는 거라며. 그럼 동사를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의미를 더해준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캔은 어떻게 해석해요? 할 수 있다죠. 그럼 캔의 과거형은요? 푸드라고 쓰죠. 얘네가 알다시피. 자 웰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할 것이다죠. 그럼 이 웰의 과거형은요? 우드죠. 그럼 우드는 어떻게 해석해요? 왜 우드 해석은 막혀요? 웰을 할 것이다는데. 하려 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할 마음이 있는 거죠. 뭐뭐 할 마음이 있었다. 네네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써볼게요. should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죠? 그렇죠? 니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럼 should의 현재형은 뭐예요? shall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shall은 무슨 뜻이에요? shall은 무슨 뜻이에요? 청유적인 의미. 청유가 뭔데요? 뭔가를 하자고. 근데 왜 얘네는 뜻이 달라져요? 자, 그럼 내가 또 질문할게요. 여기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should는 과거 시제에서만 쓰나요? 얘 왜 과거형인데 왜 과거 시제에서만 안 써? 왜 그런데?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를 쓰는 살짝 일반적인 동사의 법칙에서 벗어난 친구들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왜 헷갈리게 과거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현재형이고 우리가 보통 can의 과거형을 could로 쓰잖아요. 과거 시제 맞출 때. 근데 우리가 shall의 과거형을 should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제에서 shall 쓰고 과거 시제에서 should 쓰고 이런가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 왜 그럴까?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조동사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배웠던 조동사는 다 잊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내가 막 여러 가지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뭐 알고 있어도 좋아요. 근데 오늘 알려드리는 게 진정한 조동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요. 심플하게. 자, 여러분 조동사는요. 일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형은 현재 시제에서만 쓰고 과거형은 과거 시제에서만 쓰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can을 현재에서 쓰지만 can을 과거 시제로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could도 있죠. 우리가 보통 can의 과거형을 could로 쓰잖아. 근데 could를 현재형으로 쓸 수도 있고 과거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can은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could는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점은요 시제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현재형과 과거형은요 시제 차이가 아닙니다. 뭐의 차이냐? 의미의 차이예요.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자, 현재형들은요 각각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과거형도 의미가 다 다르죠? would랑 should, could 다 해석이 다르잖아. 근데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의미를 써줄게요. 조동사의 현재형은요 공통적으로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측성. 다만 그 추측성이 세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냐 약하냐 이거고요. 과거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would, could, should, might 얘네들이 있죠. 얘네가 전부 다 뭐냐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would를 우리가 will을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would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정석 해석이 뭐냐 할 텐데예요. 할 텐데. 됐어요? 할 텐데.
알겠죠? 이게 우드의 원래 정석 해석이야. 할 텐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이라는 건 뭡니까? 어찌 보면은 예상과 비슷한 거죠. 예상. 아마 그럴 걸? 이게 추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측이 좀 세면은 분명히 그럴 거야. 추측이 좀 약하면 아마 그럴 걸? 이게 좀 추측성이 약한 거죠.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상상이에요. 상상입니다. 가정이라는 건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랬을 텐데, 뭐뭐 할 텐데로 끝나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법 배웠잖아, 중2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녀석을 이제 나열한 게 책에 앞에 나와 있는데 61쪽을 잠깐 펴보실래요? 61쪽. 61쪽에 보시면요, 2번 내용에 써 있어요. 2번 내용 보실래요? 거기에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추측.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막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must라는 녀석, 그 다음에 중간에 can, 그 다음에 may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요 순서대로 추측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과거형들 있죠. 과거형들 might, could, should, would는요. 기본적으로는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 애들이 좀 더 강세가 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잘 봐봐. 여러분, 추측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지원이를 보면서 지원이가 그래도 여친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건 뭐야? 가능성의 얘기잖아요. 가능성의 얘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정으로서 얘기한다면 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승민이가 여친이 있으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가정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민이는 절대 여친이 없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가능성이 빵프로예요. 빵프로에 가까운 거고 추측은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61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will이 would보다 더 추측성이 세다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can이 could보다 더 세다는 거 보이고요. may가 might보다 세다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다 현재형들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의미를 이제 좀 하나씩 볼 텐데요. 자, 현재형에서 must 있고요. 그다음에 can 있고요. may가 있죠. 이렇게 세 개. will까지 있는데 그래요. 근데 미래는 현재형.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will을 미래 시제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영어에서 미래 시제라는 거는 원래 없어요. 원래 미래 시제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이 will이라는 게 조동사로 뭐뭐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이게 명사로서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지. 맞아요.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의지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이 조금 딸렸네요.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언이나 유언장 있죠. 이걸 will이라고 하거든요.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will과 shall을 예전에는 구분해서 배웠었어요. 예전 영문법에서는 shall도 할 것이다라고 해석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will도 할 것이다래요.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will은요 본인의 의지예요. 본인의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것이다. 이게 will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의지를 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요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적 어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편의상 미래 시제라고 불렀던 것뿐이에요. 알겠죠? shall이라는 것도 할 것이다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wi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야. will은 나의 의지. shall은 누구의 의지냐? 신의 의지예요. 신의 의지. 왜 신의 의지가 웃겨요? 실제로 신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거를 구분할 때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나는 내년에 19살이 될 것이다. 를 쓴다면 shall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의지로 19살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나이가 먹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I shall be 9 years old 그 다음에 next year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예전에는 이 둘을 구분했었는데 현대 영어에 들어서면서 이 둘의 구분을 이제 생략한 겁니다. 아까 문서가 말한 것처럼 뭔가를 권유하는 표현에서 이제 주로 이제 shall을 쓰는 걸로 좀 굳어졌고요. Shall we dance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이 shall의 의미가 약간 will에 편입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will의 의미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측성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will을 여기 중간에 썼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쓸게요. 원래는 순서가 있어요. 아니 그냥 순서 맞췄습니다. 소리. must, will, can, may 순서예요. 원래는 요 순서. 이 순서가 뭐냐면 61쪽에 나와 있는 그 퍼센트 순서예요. 확신의 정도 순서입니다. 자, 의미를 보자면요. must는 다시 한번 뭐다?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99.9%입니다. 추측은. 그러니까 확신에 가까워요. 추측이라기보단 확신에 가까워. 쟤는 여친이 있음에 틀림없어. 무조건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죠. 그 다음에 will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화자의 의지죠. 화자의 의지를 가지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 근데 전에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저 will이 뭔가 의지긴 한데 그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갑자기 물 마시고 싶다 해도 그게 의지로 인정되는 네, 맞아요. 내가 언제 거창한 거라고 했나요? 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화자의 의지라는 말 자체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의도성이라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다음부터 그냥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니네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상담할 때 쌤 저 진짜 다음 내신 때는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한 거예요? 어차피 안 하면서. 아니 거창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맞아요. 본인이 어쨌든 말한 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an이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가능성. 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둬서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잘 봐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나 이런 걸 잘 하기 때문에 난 컴퓨터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추측성 의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선생님 제가 오늘 숙제를 못했습니다. 재준이가 막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can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쌤 거 태블릿 좀 써도 되나요? 그래? 너는 이 태블릿을 쓸 수 있지. 허락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적인 측면으로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may 같은 경우는요 가장 가능성이 낮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퍼센테이지 순서대로 썼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쓴 얘네들이 전부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자, 여기도 써줄 거예요. 과거형도. 자, 과거형 같은 경우는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죠. 자, would, could, 그다음에 should, might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씩 보자면 would라는 녀석은 아까 했었죠? 뭐뭐 할 텐데거든요. 뭐뭐 할 텐데. 근데 이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사실 이건 would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일단 다 해당되는 거는 좀 이따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could는 할 수 있을 텐데가 되겠죠. 자, 이 should는 잠깐 건너뛸게요. might부터 보겠습니다.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should는 잠깐 생략할게요. 이따 따로 설명할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쓴 이 모든 해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거든요. 얘네들의 플러스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는 못했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수능 정도 수준의 이제 지문을 읽는데요. 거기에서 가정법이 나왔어. 우리가 공식처럼 외운 뭐 if 주어 과거 동사 나오고 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막 이렇게 가정법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고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됐어요? 내가 만약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이러고 끝나.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못 날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법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다? 실제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원래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까지가 현재 시제예요. 여기 위에 있는 4마리, 아래에 있던 3마리, 슈드는 잠깐 생략했지만 어쨌든 이게 다 뭐야? 현재 시제예요. 다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자, 다시 한번 말한다. 현재형과 과거형은요. 시제적 차이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의미, 시제 차이가 아니랍니다. 알겠죠? 자, 슈드라는 녀석은 내가 지금 잠깐 빼놨는데 잠깐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제가. 이따 여기다 과거 시제 쓸 거니까 내가 이거 쓰고 지울 거거든요. 슈드만 잠깐 볼게요. 슈드는. 우리가 보통 슈드를 해석할 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must에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차이가 뭐예요? must에 해야 한다와 should에 해야 한다 뭐가 다른 거예요? 슈드는 권고하거나 하는 걸 권장하는 거고, 네네. 머스트는 안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네네네. 해야 되는 사회 규범상.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had better.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죠? had better 해석하죠. 뭐뭐 하는 편이 더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조동사 할 때 배웁니다. 뭐뭐 하는 편이 더 좋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너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친구들끼리도. 야 너 아픈 거 같은데 야 너 병원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I think 내 생각에는 너는 여기 생략하고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뭐뭐 하는 편이 좋겠어 근데 왜 should를 썼어요? had better를 왜 안 쓰고요? 왜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should라는 녀석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당위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당위성? 당위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위성. 자, must의 키워드는 뭐였냐면요. 해야 한다의 키워드가요.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아까 문서가 말했듯이 강제성이야. 안 하면 엿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 숙제 해봐라. 안 하면 뒤진다. 이게 must예요. 알겠죠? should는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당위성이라는 말 자체가 마땅히 해야 한다거든요. 그래서 should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이게 원래 should의 의미예요. 원래 당연하다.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너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지금 몸 상태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선생님 그러면 아까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는 왜 여기다가 안 쓰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ad better는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갈굼 느낌에 가까워요. 갈구는 느낌이야. 갈구는 느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로 말하자면 병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가지? 이런 느낌이야. 헤드베러는. 그러니까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런 느낌이 이제 헤드베러. 근데 친구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띠껍잖아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야 너 병원 가보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많이 쓴다. 자, should의 의미가 이제 따로 있어서 여기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의미 때문에 이제 쓴 거니까 좀 지우고요. 자, 과거 시제를 써볼게요.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 해석은 안 쓸게요. 해석은 안 쓸게. 과거 시제를
형태를 쓰겠습니다. 형태. 자,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 애들에다가 현재 시제는요. 전부 다 여기 좀 살짝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현재 시제는 얘네들 전부 뒤에 뭐가 옵니까? 조동사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잖아.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근데 과거 시제는